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지원하기 위한 보급함 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이탈리아와 한국 그리고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영국 해군에는 현재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항모 타격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급함이 부족한 상태여서 1번함 퀸 엘리자베스와 2번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본격적 운용이 시작되면 해상에서의 연료 탄약과 식량 보급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은 대형 보급함 3척을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2018년 국제 경쟁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영국 기업 외에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 스페인 나반티아, 한국 대우조선해양과 일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고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20년 중 최종 건조 도급업체가 선정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 15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외국 기업에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이 아닌 영국 조선소를 선택하라는 노조의 압력에 영국 국방부가 굴복했다고 당시 영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해외 건조가 영국 내 건조보다 비용이 싸게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해외 조선사의 계약을 부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조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왜 대형 보급함의 경쟁 입찰을 처음부터 국내로 한정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영국의 각종 보급함이나 상륙함 등의 보조함정은 전통적으로 영국 해군이 아니라 영국 해군 보조함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식상 군함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형식상 국방부가 보유하여 해군본부가 책임지고 민간인에 의해 운용되는 선단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U 회원국이 발주하는 군함 이외에 함선 건조는 국제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EU의 규칙에 걸리기 때문에 국제경쟁 입찰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영국은 대형 보급함 수주를 영국 기업으로 한정한 경쟁 입찰을 2021년 봄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EU를 이탈할 예정이지만 2020년 12월 말까지는 EU 이탈에 따른 이행기간이므로 아직까지 EU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보급함을 군함이라고 주장하며 형식상 EU의 규칙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국 국방부가 총액 15억 파운드 규모의 대형 보급함 건조 입찰에는 영국 기업이 주도로 참여해야 하며 건조나 조립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건조나 조립의 정확히 몇 %인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다만 장갑 전투 차량인 에이젝스 도입 시 영국 산업계가 영국 내에서 제조하기 위해 애쓴 노력에 가깝다고만 밝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량의 작업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고 15억 파운드 계약은 국외 기업에 문호가 열려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15억 파운드짜리 대형 보급함 입찰은 영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해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아이젝스 도입 시 스페인에서 차체 제조를 하고 최종 조립만 영국 내에서 한 것을 보면 상당량의 작업을 해외 업체에 배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영국 기업 할랜드 앤 울프를 주체로 하는 컨소시엄에는 스페인 나반티아가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이탈리아와 한국, 일본 조선업체들도 새로운 15억 파운드짜리 대형 보급함 입찰에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 영국 내에서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영국 파트너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철회된 2018년 입찰에서는 스페인의 나반티아와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이 유력한 후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한국에서는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JMU가 수주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꾸준히 국제시장에 자신들의 무기를 어필하고 있지만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일본은 자신들이 개발한 P1 초계기를 영국에 판매하려 했지만 실패했으며 2017년에도 역시 뉴질랜드의 P1 초계기 판매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올해에는 독일의 P1 초계기 판매가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결국 또 실패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독일의 P1 초계기 판매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도 판매가 될 것처럼 보도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2030년대까지 신형 해상 초계기를 개발해 공동 조달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에어버스가 2018년 발표한 군사 사양인 A320 네오를 기반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일본도 P1 초계기를 기반으로 신형 해상 초계기를 개발하자고 제안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해군의 P3 초계기가
예상보다 빨리 퇴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독일 해군이 운용한 P3 초계기는 문제가 많은 초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에 독일은 프랑스의 대잠 초계기 BR-1250 애틀랜틱을 후계기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독일의 연방회계감사원이 후계기 선정을 멈추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여 네덜란드의 중고 P3C를 2004년에 8대 도입하고 관련 장비 일체를 약 4억 유로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로 도입한 P3C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나고 2014년 시점에서는 프로그램의 총 비용이 도입 비용의 4억 유로를 넘어서는 10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독일 해군이 운용하는 P3C의 평균 가동률은 37% 전후이며 도입한 8대 중 가장 상태가 나쁜 기체는 10년간 150분밖에 비행하지 않았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해군은 중동에서의 해적 대책에 P3C를 파견했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고 5억 유로의 비용을 들여 주날개과 주요 부품을 2023년까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조한 주날개의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와 보수작업 지원 등으로 3억 4천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P3C에 사용하는 약 2만 개의 부품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가 화재로 소실되어 이 항공기의 개보수와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독일 해군은 프랑스와 신형 해상 초계기 개발을 약속했기 때문에 P3C 유지에 전력을 다하지만 상태가 좋았던 귀중한 P3C 가동기가 2020년 5월에 사고로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 6월에 P3C의 개보수를 중지하고 잠정적인 신형 초계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도입 가능한 초계기 후보로는 에어버스의 쌍발 대잠 초계기 C9MPA, 쌍발 여객기인 ATR-72를 베이스로 개발된 대잠 초계기 RAS-7과 보잉의 쌍발 대잠 초계기 PA-3를 연방의회에 통지했다고 독일 미디어가 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올해 6월에 독일 해군의 잠정적인 신형 초계기 도입 후보에 일본의 P1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의 언론은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P1이 후보에 들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언론의 기사에서는 독일이 잠정적인 신형 초계기로 P8을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P8이 프랑스와 독일의 신형 해상 초계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 내용은 미국제 무기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프랑스가 P8을 선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독일은 무기 도입 시의 스펙이나 효율보다 자국의 방위 산업이 관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신형 해상 초계기 개발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 없이 독일 국내 방위 산업에 유리한 기종을 독일 기업이 개발하여 차기 초계기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현재 시장에 맞게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국제 시장에 진출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보급함 건조 수주에도 일본이 참여하지만 현재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일본은 수주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영국의 유류 보급함을 건조하여 영국 해군에 납품한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개될 영국의 군수 지원함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